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 시즌 상품을 1688에서 소싱 해보려고 1688 사이트를 들어왔습니다. 1688에서 소싱을 할 때 무슨 공식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식에 대입해서 기준에 들어오면 소싱하고 기준에 벗어나면 소싱 안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특정 물건을 최저가로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도 여기저기 다 뒤져보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파고의 겨울 장갑이라고 번역을 해서 1688에서 검색을 해볼게요. 페이지 전체 번역을 눌러놓고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쭉 봐볼게요. 괜찮은 상품들이 많이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쇼핑을 하는 게 아니라 소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겨울 장갑이라고 검색을 해서 나오는 상품들을 그대로 소싱하면 안 되겠죠. 지금 이 장갑들이 정렬되어 있는 기준이 종합이라는, 그러니까 쿠팡으로 치면 쿠팡 랭킹 순 같은 개념이겠죠. 현재 종합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판매량 순으로 정렬을 바꿔볼게요. 판매량 순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우선 1등으로 보이는 장갑은 겨울 장갑은 아니고 그냥 면 장갑 같은 거네요. 이건 겨울 장갑은 아닌데 우리가 작업 같은 걸 할 때 사용하는 장갑인데 한 켤레당 가격을 보니까 그램으로 장갑을 분류하는 것 같습니다. 500g짜리가 0.5위안이고 400g짜리가 0.44위안, 600g짜리가 0.7위안이네요. 이런 작업용 장갑은 대량으로 구매가 많이 일어나는 상품이라서 쿠팡에서 시장 조사를 해보고 가격이 경쟁력 있는지 소싱할 만한지를 추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겨울 장갑을 보려고 들어왔는데 잠깐 샛길로 빠졌네요. 다시 첫 화면으로 나가서 여기 작업 장갑 다음으로 니트 장갑이 상위에 좀 보입니다. 니트 장갑. 니트 장갑이 1688에서는 가장 수요가 많나 보네요. 니트 장갑이 거의 주문 건수가 10만 건 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우선 이런 베이직하지 않는 디자인은 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좀 신기하긴 하네요. 이런 특이한 형태의 장갑이 주문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 장갑은 완전 여성 패션용 장갑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만으로 봤을 때는 가격에 비해서 좀 비싸 보이는 소재긴 하네요. 형태도 크게 호불호가 없을 것 같고요. 사이즈 옵션은 없고 색상 옵션만 동일한 상품으로 4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 장갑 디자인을 찾았을 때는 우선 쿠팡에서 이런 장갑이 검색될 만한 키워드를 생각을 해가지고 쿠팡에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누가 봐도 여성 장갑이니까 쿠팡에서 여성 장갑이라고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이 여름이라서 여름용 장갑들이 나오잖아요. 이때는 사용 계절을 여기 좌측에 필터를 걸 수가 있죠. 겨울용으로 선택을 해서 볼게요. 이렇게 하면 여성 장갑인데 겨울용으로 착용할 수 있는 장갑들이 나오죠. 여기서 아까 제가 1688에서 봤던 비슷한 디자인의 장갑들이 얼마 가격에 팔리고 있고 후기가 몇 개 달리는지 보는 거예요. 이때는 이런 완전 다른 소재, 니트 같은 소재의 장갑은 볼 필요가 없고 최대한 유사한 디자인의 장갑을 보는 겁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아직 겨울이 아니어서 크게 잘 팔리는 상품들이 안 보이네요. 후기가 많은 상품들이 없어요, 지금. 이게 실제 저런 형태의 장갑들의 수요가 없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은 품절 상태여서 노출이 안 되다가 실제 겨울 시즌이 되면 후기가 수백 개, 수천 개짜리 상품이 짠 하고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선 1688에서 최소 주문 수량이 2개 이상이면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색상별로 한 50개씩만 주문을 해가지고 판매를 할 계획을 잡고 저는 이웃시장을 곧 갈 거기 때문에 이웃시장 가서도 저 동일한 상품을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1688보다 더 싸게 소싱을 해서 일단 대기를 하고 있다가 1688에서 주문한 상품으로 판매를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팔리기 시작하면 이거를 더 싸게 소싱한 이웃시장 상품으로 추가 발주를 내서 재고를 보충할 것 같아요. 한마디로 공급처를 바꾸는 거죠. 이 상품으로 만약에 소싱을 한다고 하면 판매가는 어떻게 세팅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최대한 유사한 상품을 쿠팡 안에서 찾아보는 것보다 내가 이 상품을
1페이지로 올렸을 때 이 1페이지 내에서 내 상품이 경쟁력이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후기가 321개인데 1,500원짜리가 있고, 이 상품도 비슷한데 12,900원이죠. 전반적인 가격대를 보면 처음에 공격적으로 판매를 하려면 10,000원이 안 되도록 세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진 조사 엑셀을 열어서 계산을 해보자고요. 판매가를 10,000원이 안 되게 9,200원으로 잡고 소싱 가격이 7.9위안이었으니까 순수익을 보면 한 2,500원 정도 나오네요. 여기다가 판매량이 조금씩 올라오면 가격을 경쟁자들 가격만큼이나 참고를 해서 조금 올린다고 봤을 때 9,800원까지 올리면 순수익은 2,900원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7.9위안 보다 더 싸게 소싱만 하게 되면 순수익은 3,000원이 넘을 거고 내 순수익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리고 겨울 상품의 수요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마진이 다소 적더라도 판매량이 많아서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처음부터 이유시장 가서 싸게 소싱한 상품으로 판매를 시작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유시장은 MOQ가 수백 개, 수천 개 단위라서 처음 시작은 1688 상품으로 하고 두 번째부터는 MOQ가 1000개, 2000개여도 판매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볼 것 같아요. 이제 다시 1688 화면으로 돌아가서 이 장갑이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면 이 장갑을 더 싸게 파는 판매자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이럴 때 이 상품의 썸네일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세요. 그러면 여기 돋보기 모양이 뜨고 1688 상품 이미지 검색을 하는 거죠. 동일한 상품인데 더 싸게 파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체크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30일 동안 191K 판매, 얘는 2.9K 판매, 얘는 139K, 이렇게 30일 동안 몇 개가 팔렸는지 보이죠? 얘가 6.5위안이니까 클릭해서 보면 이 옵션이 6.5위안인데 그 위에 더 좋아 보이는 옵션은 9위안이거든요. 손등 디자인만 봤을 때는 동일한 상품으로 보이긴 하는데 옵션명이 조금 다르죠. 이럴 때는 이 상품 둘 다 샘플을 주문해 봐야 돼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샘플 주문을 해서 상품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장갑을 판매량 순으로 정렬했기 때문에 처음 찾았던 장갑이 가장 베스트일 가능성이 높긴 하겠네요. 그러면 다시 1688 화면으로 돌아가 가지고 다른 형태의 장갑들도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여기 아웃도어용 장갑이 있고요. 이런 종류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거죠. 일상용으로 낄 수도 있고 자전거나 오토바이 탈 때도 낄 수 있고. 근데 6.99위안이면 괜찮은 것 같긴 한데 11.5위안이면 좀 비싼 감이 있습니다. 이 장갑이 지금 번역을 해보면 터치 성인 장갑 랭킹 1위라고 나와 있는데 들어가서 봐볼게요. 이건 디자인 자체가 우리 한국 사람들 취향이 아니죠. 이런 거는 바로 패스하겠습니다. 여기 또 보시면 스키 장갑 같은 형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장갑들을 소싱할 때는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당연히 일반적인 형태의 겨울 장갑보다는 두께가 두꺼우니까 그 수요가 더 짧을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스키 장갑, 보드 장갑 같은 류는 스키를 타는 사람, 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어떤 상품들을 구매를 할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격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스키나 보드 쪽에서 이미 알려진 브랜드 상품을 살지 아니면 그냥 쿠팡에서 저렴한 거를 살지. 비슷한 예를 들면 골프 장갑도 비슷한 경우겠죠. 골프 장갑을 골프 브랜드에서 살지 아니면 쿠팡에서 저렴한 거를 살지. 상품의 주 수요층이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할 건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겁니다. 장갑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좀 분류를 해서 조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보통 쿠팡에서 어떤 형태들이 잘 나가는 형태, 그리고 소재, 디자인인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장갑은 워낙 겨울 시즌에 흔하게 주변에서 장갑을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쿠팡에서 어떤 형태가 잘 나가는지 볼 필요가 없이 여기 1688 사이트에서 1페이지에 보이는 상품들로만 분류를 해볼게요. 먼저 아웃도어용. 아웃도어용은 오토바이나 자전거, 스포츠용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패션용,
네, 패션용으로 낄 수도 있고 남녀 구분이 없이 낄 수 있는 니트나 모직 소재 장갑.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가죽은 아닐 테지만 우리가 흔하게 부르는 가죽 장갑의 형태. 이렇게 세 종류로만 구분을 지어서 살펴볼게요.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쿠팡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랭킹 순으로도 한번 훑어보고 다시 판매량 순으로도 정렬을 바꿔볼게요. 판매량 순으로 정렬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 장갑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장갑들도 보이는데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겨울 장갑 키워드로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아웃도어용 장갑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죠. 여기 이 상품이 6,900원인데 로켓이니까 이런 판매가가 가능한 겁니다. 이래서 로켓도 운영을 하면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눈으로 쭉 훑어보면 거의 상위 상품들은 아웃도어용이 많고 중간에 니트 장갑도 있고요. 전반적인 가격이 대체적으로 저렴한 상품들이 많이 보이죠. 근데 무조건 싸다고 해서 이 상품들이 그대로 겨울에 상위 노출되면서 잘 팔리냐라고 봤을 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겨울 시즌이 되면 여기 보이는 상품들 중에 누가 더 공격적으로 초반에 노출을 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고도 중요하고요. 우선은 현재 기준으로 겨울 장갑이라고 검색했을 때 아웃도어용 장갑 그리고 니트 장갑 순으로 많이 팔리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아웃도어용 장갑을 우선순위로 하고 소싱을 해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겨울 장갑. 이런 상품들은 크게 디자인 요소로 인해서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안의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디자인보다는 가격을 얼마나 더 저렴하게 소싱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아직 겨울 시즌이 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차근차근 소싱을 해보시고 좋은 상품, 경쟁력 있는 상품 소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초보분들은 다음으로 이어지는 영상을 꼭 한번 보시고 내가 왜 매출이 안 나오는지, 반대로 매출이 나오려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